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 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DJ 웅디 이현웅입니다. 뭐죠 그건? 예. 저 너무 밋밋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해봤습니다. DJ 웅디 이현웅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음악방송 같나요, 너무? 아니 음악방송 말고 정말 그 디제잉 하는 분들이 본인 소개할 때 뺏기 뻑기 DJ 웅이에요. 이현웅 아나운서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닙니다. 저 요즘에 끼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나마 좀 항상 뉴스만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원래 정말 끼가 많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정말 끼도 많고 톡톡 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끼를 발휘할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겠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갑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이제 월드 톡톡에 일단은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자, 우선 지난 3월 8일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네. 3월 8일이라고 하면 지지난 일요일인데요. 혹시 이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실까요? 몰랐다가 저는 최영진 아나운서 덕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최영진 아나운서가 우리 아나운서들이 제작 방송하는 톡톡 뉴스와 상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서 이 세계 여성의 날을 다뤘더라고요.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는데 퀴즈를 낸 건데 이렇게 또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최영진 아나운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네, 더불어 톡톡 뉴스와 상식 이렇게 좋은 정보들 많이 있다는 거. 네, 같이 홍보를 좀 했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매년 3월 8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올해로 112주년을 맞았고요. 올해 여성의 날은 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근데 112주년이나 된 기념일인 줄은 몰랐어요. 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조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시위를 벌인 데에서 시작됐고요. 1977년부터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삼고 있죠. 그렇군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에는 각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미국은 물론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정말 세계 각지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운동에 동참했는데요. 네.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많은 수의 여성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나 여성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대규모 여성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모습을 불편해하거나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좀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예, 물론이죠. 우선 여성들 중에서도요. 이 취지에 공감하지 않거나 아니면 파업이라는 방식을 좀 거부한 분들이 있었고요. 파키스탄이나 터키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행진하던 여성들에게 돌이 날아들거나 최루탄이 발사되는 등 충돌이 있었던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혹시 관련해서 행사 같은 게 있었나요?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여성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SNS에 남겼고요. 몇몇 기업과 관공서는 여성 직원들에게 생존권을 뜻하는 빵, 그리고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를 선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포털 사이트는 3월 8일 당일에 메인 화면에 여성의 날 로고를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포털과 SNS 등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가 좀 흥미롭습니다. 네, 뭔데요? 세계 남성의 날의 유무라고 합니다. 참고로 네. 말씀을 드리면 남성의 날 유엔 지정 공식 기념일은 없고요. 네. 몇몇 국가는 11월 19일을 세계 남성의 날로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사설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남성의 날은 364일, 여성의 날은 딱 하루라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사설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이현웅 아나운서도 궁금했어요? 왜 남성의 날은 없어? 이런 의문? 저는 궁금하기 전에 세계 여성의 날을 모르고 있었던 거를 좀 반성을 했고요. 네. 저는 어머니도 있고 누나도 있는 여자가 좀 많은 집에
이제 아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못 쓰지 않았나 하면서 빵과 이제 장미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해봐야겠다. 알았으니까 네. 내년부터는 좀 선물을 해야겠다. 네. 네. 내년에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그렇죠. 네,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시고 또 저도 내년에 기대를 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뭐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 가족 같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 또 다른 어머니입니다. 방송의 어머니. 데모 전진이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빨리 넘어가 보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의 의사 리원양에 대한 이야기를 월드톡톡에서 전했었죠. 맞습니다. 뭐 월드톡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뭐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언급은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을 초기에 경고했던 중국의 의사였고 그런데 진료 도중 이제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었고 그래서 이 리원양이라는 인물이 뭔가 이 중국 네티즌들의 어떤 비판 여론에 좀 발화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여론이 확산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뭐 후속 소식이 있나요? 네, 일단은 지난 5일에 중국 당국이 리원양을 의인으로 치켜 세우고요.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리원양을 포함해서 방역 과정에서 숨진 약 30여 명의 의사에게 표창을 추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리원양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표 등록을 한다는 건 돈을 벌겠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 중국의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리원양과 관련한 상표 등록 신청이 37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국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리원양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다 알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상표권을 등록하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기각됐다니까 우선은 다행이네요. 네, 리원양 이외에도요. 우한의 임시 병원명이었던 허션산과 레이션산 그리고 중국 감염병 전문가인 종난산 등이 들어간 상표 등록 시도도 60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다행히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의문인 게 뭐 등록하고 말고는 상관없이 그런 걸 심사하는데도 어쨌든 나라의 인력과 그리고 재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같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9 같은 데 장난 전화해서 그런 시간이나 어떤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중국에서 어떤 제재 같은 게 안 되는 건가요? 우선은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악의적인 상표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대리기관에 대한 통보를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좀 강력한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상 상황에서 사실 서로를 돕기에도 너무나 부족한데 나의 이익 그리고 돈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월드톡톡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외계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진짜 외계인은 아니고요. 별명이 외계인이었던 전 축구 선수 호나우지뉴 소식입니다. 호나우지뉴 선수 지금 어디서 활약하고 있을까요? 은퇴했죠? 은퇴는 했죠. 근데 보통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지도자가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연예인의 길을 걷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데 진짜 호나우지뉴는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호나우지뉴 선수가 지금 있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요? 네. 최근에 행사차 파라과이로 넘어가려던 호나우지뉴는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의 한 교도소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호나우지뉴 같은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였던 사람이 왜 위조 여권을 썼을까요? 과거에 파산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200만 유로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브라질 법원이 여권을 압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한 사업가가 선물한 여권을 받아서
여러 나라를 그동안 다닌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거죠. 여권을 선물을 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에서나 보던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권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다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럼 호나우 진유는 교도소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몇몇 사진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듯이 잇몸 웃음을 환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 찍혔고요. 파라과이 검찰 같은 경우는 호나우 진유가 위조 여권을 만드는 조직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당 교도소 안에서 풋살 대회가 열렸다는데요. 호나우 진유 선수가 참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왠지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했다가 또 큰일 날까 봐.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래도 내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는데 교도소 안에서까지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일부 재소자들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그러니까요. 반발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아시지만 이렇게 스페인 같은 데 가서 이런 대형 선수들 축구 경기 한번 직접 눈으로 보려면 엄청난 돈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직접 두 눈으로 그 실력을 보고 싶던 교도관과 재소자들이 뜻을 모아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나우 진유 선수 풋사라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교도소 측이 신발까지 제공을 해주면서 참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결국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결승전에서도 5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11대 2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돼지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본인이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좀 독특한 추억을 선물한 경우입니다. 네, 추억 선물한 건 선물한 거고 그래도 어쨌든 죄를 지어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만큼 문제없이 석방을 빨리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죄가 인정돼서 더 오랜 기간 교도소에 있어야 될지 그건 또 저희가 또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드톡톡 소식 다 들어봤고요. 끝으로 노래는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앞서서 세계 여성의 날 제가 빵과 장미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또 그런 죄로 이번에 노래를 관련해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여성 인권 변호사를 주제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의 엔딩송으로 쓰인 곡이기도 한데요. 로라 브레니건의 글로리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